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니아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아쌤은 오늘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숨고르기 국면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엔터기업 구조적 성장기 진입,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니아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냈고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에 날아든 속보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시장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오늘 이제 새벽에 6시죠. 긴급 사이렌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처음에 대피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조금 관리적으로 부실한데 결국엔 이거였죠. 우리가 우주 발사체 성공했고 이로 인해서 북한 역시도 그 부분을 자극했고 그리고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고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아침 새벽에 대바람부터 사이렌을 올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올빼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들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매물대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매물대에서 눌리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어제 올빼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상황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필라델 반도체 지수라든가 SK 하이닉스 일봉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들도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격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오르면 거기가 매물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들은 외국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조정도 작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외국인들의 손에 달렸어요. 오늘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또 무지막지하게 매수한다면 매물대 돌파도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그래도 나쁘진 않게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RBC에서 S&P 500 지수를 4,100에서 4,25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 4,6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주가 하락을 요인했냐면 RBC에서 FOMC가 9월까지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의가 됐지만 하원에서 통과될지가 미지수다. 그리고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침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가 이 부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준비하면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죠. 이제 핵무기를 이동할 때가 됐고 니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즉 핵전쟁과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나왔어요. 또 여기다가 맥을 동조를 같이 하면서 새벽부터 요란한 사이렌 나왔고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이런 호재 요인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여기다 이제 머스크가 한마디까지 했거든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집값이다. 결국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런 요인들로 위해서 오늘 미국 시장은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고 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반도체들 전고점에 왔기 때문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을 많이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배터리 소재인 비철금속주들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ETF 시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가상화폐와 대마, 핀테크,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원유와 로봇, 그다음에 배터리, 의료기기 섹터들이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 일본을 보면 엔화 약세, 즉 엔저를 용인하겠다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이전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니케이 지수 역시도 신고가 경신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관망세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 부분인 것 같아요.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 소식으로 해서 반등 나왔지만 중국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20.4%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퍼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국방 회담 무산됐고 5월 PMI가 49.4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 역시도 약세 전환되면서 강보합으로 맞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자, 이제 관건은 중국에서 태양광 웨이퍼 가격을 31% 급격히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섹터들 이제 가격 전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태양광 산업들의 어떻게 주가에 미칠지, 일단 요거는 좀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태양광 쪽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미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부채 한도 협의를 됐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300조 원 투자, 기업들과 함께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또 어제도 반도체 집중 매수했죠. 그러면서 올해 12조 7천억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올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했어요. 1.9%에서 1.4%로 하향을 했고, 3월 달 누적 외국 은행들의 부실이 1조 4천억으로 3천억 급증했다라는 것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무역협회에서도 5월 20일까지 누적 보면 수출은 16% 급감했고 수입 역시 15% 급감했고, 무역수지 적자는 4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 295억 달러로 적자폭을 확대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차 잔고가 82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승에 따른 공매도 증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제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지만 5,500억 매도하면서 외국인들 24% 공매도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40% 급감한 1,700억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누적으로 보면 공매도 외국인들은 9조 8천억으로 해서 4월 13조 9천억보다는 훨씬 낮죠. 기관들 역시도 3조 5,900억으로 4월 4조 9,700억 대비 낮은 수준. 그러면 이제 6월 달도 공매도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 요인들은 다 반영됐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6,800억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1,116억 순매수를 보였고, 선물에서 3,1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어제 외국인에 의한 지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런데 어제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18% 증가한 11조 70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7% 감소한 7조 8,600억을 기록했고요. 증시 주변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자금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예탁금 소폭 0.01% 증가해서 51조 300억인데요. 고객예탁금 역시도 54조에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CMA 역시도 어제 4.4%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66조 1,100억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켓머니 펀드로 해서 모처럼 만에 4,100억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입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영향도 있고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숨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OLED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조선 기자재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해서 매수를 집중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가 일봉상으로 단기 이제 고점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숨고르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증시 역시도 지금 다우라든가 니케이 역시도 이제 숨고르기 나오는 그런 모습이면 지수는 이제 한 번 더 숨고르기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가장 큰 부분은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는 좀 더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금융 투자를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3일 동안 1조 4천억 순매수했던 거를 4거래일 만에 전량 쏟아냈거든요. 그러면 금융 투자가 오늘 순매수 전환되면 외국인들 매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를 한번 직접적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순고록이 나올 수 있지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이 있죠.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타르 에너지 장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수소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쪽 봤으면 좋겠고요. 리튼 생성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개최돼요. 근데 이제 어제 반영됐죠. 어제 반영됐기 때문에 요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IPF 민관 전략회의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들 이런 거 봤으면 좋겠고, 한국 태평양 도서국 디지털 장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 쪽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달에 종목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어제 두 자릿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 또 리스트가 됐거든요. 점검 도와주시겠어요? 칩셋 미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고가 도전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 공개 방송에서도 여기 2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21,000원 전에 다시 매수하자. 또 28,000원 부근에서 매도하고 또 다시 24,000원 매수하자. 또 어제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자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또 신고가 경신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7,900원 지지받으면 여전히 신고가 경신 돌파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제일 기본은 실적 호전이에요. 올해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98%, 매출액이 202% 증가되지만 기대되는 것은 내년이죠.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1860%라는 거예요. 실적 개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으로서 반도체 IP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런 쪽에 NPU와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 투자, 기업들 투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IP 로열티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목표가를 22,500원 제시했기 때문에 22,000원 이제 지지받는다면 직전 고점 26,300원 돌파를 기대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핫테마 바로 받아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XR 진출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투명 LED에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오늘 제네시스가 OLED를 이제 탑재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OLED 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투명 OLED 관련해서 선희 시스템이라든가 야스, PNX테크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장이 요거 선익 시스템이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초가까지 매수해보자. 35,600원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더 길게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33,000원을 이탈하는 시점에 손절가 보시고 목표가는 45,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 8시 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